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정규분포까지는 다 했고,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표준정규분포. 그러니까 표준화랑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맞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표준정규분포가 뭔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표준화 어떻게 하느냐, 표준정규분포를 어떻게 바꿀 거냐, 라는 거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C단계로 넘어갑시다. 오늘 C단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좀 빠르게 갈게요.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규분포 뭐라고 썼느냐? n에 m,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였죠. 정규분포. 왜? 정규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이 몇인지 표준편차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했던 거고,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표준정규분포라는 애가 뭐냐?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변수를 x라고 쓰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확률 변수들 중에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는 z라고 써요. 그러니까 z라는 변수는 그냥 그 의미 자체가, z라는 변수 자체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z라는 애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표준정규분포는 뭐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애들을 전부 다 표준정규분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표준정규분포라는 건 뭐다?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연속 확률 변수들이다. 괜찮나요? 그렇게 됐을 때 뭐 그래프는 당연히 그래프의 형태 자체는 똑같이 생겼겠죠? 그치? 어차피 정규분포의 일부분인 거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왜 표준정규분포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왜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바꿔서 하는 표준화를 배워야 하느냐라는 건데, 봐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일단은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확률을 구하고 넓이를 구하고 하는 거 배웠어. 근데 만약에 봐봐. x라는 애가 있는데 x라는 애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애래요.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x값이 변수값이 5부터 10까지의 확률이 몇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너네한테.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일단은 정규분포 그려놓고 여기가 10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5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곧 그게 확률이 되겠네. 맞죠?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정적분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만약에 이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적분으로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식 자체를 뭔지 일단 정확히 모르고 그리고 식 자체가 지수함수기 때문에 또는 초월함수기 때문에 정적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해야 돼 또는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는 없다가 첫 번째야. 표준화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뭐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확률을 구하는데 그 확률을 직접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한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봐봐. 예전에 내가 개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너네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 또는 모의고사를 보잖아? 맞죠? 그랬을 때 국어를 너네가 80점을 받았고 수학을 70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점수만 봤을 때는 누가 더 잘 본 거야? 국어가 더 잘 본 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평균을 봤더니 국어는 80점이고 수학은 40점이더래.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본 거야? 수학이 더 잘 본 거죠. 또는 이번에는 평균이 둘 다 40, 40으로 똑같아. 근데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얘는 10이고 얘는 표준 편차가 5래.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 봤을까?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그렇죠? 누가 더 잘 봤을까를 계산하고 확률 계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다?
문제에 따라서는 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어, 지금처럼.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런 식으로 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어. 근데 걔네들끼리를 비교하고 싶은 거야. 지금처럼 수학이 70점이고 국어가 80점이고 각각의 평균과 각각의 표준 편차 분산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수학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잘 본 건지 국어가 실제적으로 잘 본 건지 뭐 영어가 잘 본 건지를 비교하고 싶다. 근데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수학 점수도 그렇고 국어 점수도 그렇고 전부 다 표준화를 하겠다는 게 뭐로 바꾸겠다는 거야? 변수를 Z로 통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말 그대로 변수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다? 변수끼리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야. 누가 더 잘 본 건지 아니면 누가 더 큰 건지, 아니 누가 더 확률이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표준화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상황이 몇 가지다? 총 두 가지다. 첫 번째 어떤 특정 범위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다? 변수가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 정확히는 연속 확률 변수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걔네들끼리의 확률을 비교하기 위해서 Z라는 문자로 통일시키는 걸 표준화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표준화의 방법은 뭐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Z는 지금 책에 적혀있는 것처럼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Z는 시그마 분의 X-M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X에서 평균만큼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면 그게 Z로 통일이 되는 거야. 그게 다현이? 가연이? 가연이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느냐? 잘 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 이산확률 변수에서 X라는 애가 있어. 근데 내가 이 변수를 X-A라고 쓰면 EX-A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맞죠? 근데 우리 지금 평균이 몇이야? M인 애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평균을 몇으로 만들고 싶다고? 0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럼 여기다가 뭘 쓰면 되겠니?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으로 바뀌는 거 아니니, 평균이?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뭘 빼면? 평균만큼을 빼면 평균이 0으로 바뀐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는 거야? 표준 편차에 AX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A에 시그마 X 이렇게 바뀐다고? 근데 얘가 몇이었으면 좋겠다고? 1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맞나요?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니? A에다가 시그마 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시그마 분의 1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Z의 평균과 Z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Z를 얘라고 했을 때. 그럼 뭐가 된다? Z의 평균은 0이 되고 Z의 표준 편차는 1이 된다. 그걸 원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표준화의 방식은 뭐다? 얘다. 표준화의 상황은 이렇게 두 가지다. 라는 건데 내가 개념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게 저거를 알아둬야 돼. 시그마분의 X-M이 Z가 된다. 그래서 표준화의 방식은 Z다라는 건 알아둬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었냐면 앞서서 이렇게 했었어. 국어가 80점이야. 근데 뭐 평균은 뭐 40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아까 했던 것처럼 10이라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잘 봐.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될 거고 평균이 40점이고 내가 80점을 받은 거야. 평균 40점 내가 80점 받은 거야. 그러면 그냥 점수상으로는 몇 점만큼 떨어진 거야? 40점만큼 떨어진 거지. 근데 얘가 M이고 얘가 X라는 애야. 그럼 X에서 M을 빼겠다는 게 뭐야? 얘의 의미가 뭐야? 편차라는 애야, 사실상. 편차야. X에서 M을 뺀 게 편차야. 그걸 뭐로 나누래? 표준 편차로 나누래. 그럼 편차가 몇이고
편차가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면 4로 바뀌겠네. 평균은 표준화시키면 0이니까 평균이 0으로 바뀔 거니까 0이겠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 확률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Z값이 0부터 4일 때에 0부터 4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될 거고 그 넓이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미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이게 정석 방법인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만약에 편차가 시그마랑 똑같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편차가 2 곱하기 시그마랑 똑같아. 그럼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이게 뭔 소리냐면 한 칸을 표준 편차로 보겠다. 다시 표준 편차를 한 칸으로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편차가 몇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야? 다 10이야. 근데 시그마가 몇이야? 10이야. 그럼 몇 칸이야? 4칸이야. 바로 가자고. 그럼 80점이라는 애는 평균부터 4칸 떨어져 있는 거네. 그럼 아까 했던 거 수학이 있었어. 수학이 70점이야. 근데 평균은 40점인데 표준 편차가 5래. 그럼 수학은 평균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6칸 떨어져 있는 거네. 그러니까 누가 더 머네? 수학이 더 머네. 그러니까 수학을 더 잘 본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멀리 있을수록 확률은 작아지는 거였잖아. 그만큼 사람이 더 적은 거였잖아. 그러니까 더 잘 본 거지. 뭔 소린지 이해가? 이러면 그냥 바로 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볼 거지만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자. 너네가 이제 3학년이라서 이제 어차피 학교 시험이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 1번 남은 거고 2학기 거는 뭐 재수할 거 아니면 안 봐도 되니까 일단은 그래도 열심히는 보세요. 너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처럼 수능 때 영어 시험 보다가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보시고 일단 열심히는 보시는데 일단은 뭐 어차피 1번 남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네 중에 아마 시험만 보면 계산 실수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맞죠? 근데 너네가 계산 실수를 줄이겠다고 구몬학습을 다시 할 거 아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계산 실수를 하는 이유가 그 계산을 하는데 방심을 해서 그래. 집중력이 살짝 떨어져서 그래. 그 계산을 할 때. 그래서 보통 너네가 언제 실수해? 덧셈 뺄셈에서 실수하잖아. 왜? 스스로 생각하지. 덧셈 뺄셈에서 틀리겠어? 라는 생각에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실수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답 체크하기 전에 흥분하지 마. 보통 계산 실수 마지막 쪽에 하잖아. 아니 처음 시작할 때 하거나. 아무튼 그런 식인 거예요. 계산 실수 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 상황에서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져서 그래. 집중만 하고 보면은 이제 덧셈 뺄셈 잘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니까 평상시에 이제 계산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산할 때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계산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 실수 많이 줄어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게 이제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계산 자체를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방금 했던 것처럼. 막 모든 걸 식으로 다 써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 그 의미를 찾아서 계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계산 실수가 현저히 줄어요. 또 그런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게. 알겠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표준화라는 건 원래는 Z로 바꿔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고 이런 걸로 보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 표준화라는 건 표준 편차만큼을 한 칸으로 보겠다라는 소리다. 알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지만 어떻게 보겠다 이제는 편차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편차를 그냥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던 겁니다. 이항분포라는 애가 있다. 그런데 이항분포라는 애는 원래 어디서 온 거다? 독립시행에서 넘어온 거고 그 이항분포를 이제 뭐로 바꿔서 보겠다? 정규분포로 바꿔서 보겠다. 근데 사실상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는 공존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원래는. 왜?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인 거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변수인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공존할 수 없는 애들이지만 큰 수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n이 충분히 크면 즉 독립시행을 충분히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럴 수 있대. 그럴 수 있대. 충분히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 얘네들을 갖다 쓰는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어? 독립시행은 어떤 상황에서? 특정 확률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독립시행을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 이항분포는 어떤 상황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자 할 때 이항분포로 바꿔서 푸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규분포는 어떤 상황에서? 범위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독립시행을 100번 반복할 거야. 100번 반복할 거야. 그때 x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뭐 70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독립시행으로 푼다면 뭐 해야 돼? x가 40일 때부터 70일 때까지 다 더해야 돼.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겠다? 이항분포라는 건 b에 n, p고 얘의 평균은 np고 표준 편차는 npq에다가 루트를 씌워내었잖아.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거야? 정규분포는 평균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평균이 얘잖아. 맞죠? np 얘의 제곱. 루트 npq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주시면 된다. 근데 얘를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이거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다? 이항분포 다시 독립시행을 충분히 많이 반복을 했고 그 반복을 많이 한 상황에서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로 표준 정규분포가 뭔지, 그 다음 두 번째 표준화는 어떻게 하고 왜 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어떻게 바꾸는지,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유형 8번 볼게요. 유형 8번. 589번 봅시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무작정 문제가 표준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표준화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야. 왜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나중에 시험 문제 풀고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랬을 때 두 확률이 같을 상황에서 k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뭐야? 변수가 두 개고 그 두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 즉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 상황에서 둘의 확률을 비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다? 변수를 통일시켜야 되겠구나. 뭐로? z값으로. z값으로. 그럼 그 표준화는 뭐다? 표준 편차를 한 칸으로 보겠다. 그럼 얘는 표준 편차가 몇이고? 2고 평균이 10이네야. 그럼 10부터 12까지 편차 몇? 2. 그럼 표준화 시키면 몇? 1부터. 괜찮아? 따라왔어? 10부터 6까지 편차 몇? 6. 그러니까 몇 칸? 3칸. 얘도 보자고. 얘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야. 그럼 20부터 4까지 몇 칸? 한 칸이고 변수 z로 바꾸시면 돼요. 얘는 그럼 몇 칸이어야 되겠구나. 똑같이 3칸이어야 되겠구나. 변수가 동일하니까. 확률이 같으려면. 그럼 3칸이라는 건 몇 만큼 증가했구나. 12. 그러니까 답은 32. 됐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식을 다 쓰고 있어.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9번. 어떻게 돼 있다? 확률 변수 x가 저런 식으로 40,10의 제곱을 따르는데 오른쪽은 뭐다? 표준 정규분포표다.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확률들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러니까 얘를 활용하려면 무조건 뭘 해야겠어? 당연히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맞지?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자는 거야. 그러면 정규분포 그려보시면 여기가 40이고요. 여기 어딘가에 35가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55가 있을 거야. 근데 한 칸이 몇이다?
한 칸이 10.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0.5칸. 정확히는 마이너스 0.5겠죠. 왼쪽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는 어차피 좌우가 대칭일 거니까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0.5칸. 그럼 얘는 뭐겠네? 여기서 0.5 찾아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0.1915. 됐어? 또 여기서 여기까지 편차 15니까 몇 칸? 몇 칸? 1.5칸. 갖다 쓰시면 됩니다. 답은 2개 더 하면 되겠죠. 됐어? 빠르게 가라고. 알겠지?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596번. 얘래요. 40부터 A까지의 확률이 0.84래. 그럼 또 그리는 거야. 또 전기분포 그려놓고 가운데는 45다. 근데 40부터 A까지 갔을 때 0.84래요. 몇 칸? 한 칸. 표준 편차 오니까. 한 칸이니까 얘는 0.3413.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8. 아니, 0.84. 그럼 얘는 뭐가 돼? 0.84에서 0.3413을 빼내가 되겠죠? 그럼 뭐 나와? 0. 이렇게 나오네. 됐어? 그럼 0.4987은 몇 칸? 3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다? 3칸이다. 그럼 편차 몇? 15겠죠? 한 칸이 오니까. 그럼 답은 60. 질문! 없어? 괜찮아?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A-45를 5로 나눴더니 얘가 3.0이 된다는 소리구나. 그럼 넘겨서 원래는 계산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빠르게 갈 수 있잖아, 우리. 맞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99번 봅시다. 599번. 599번에 이번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 두 확률을 뺐더니 0.3664래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려봅시다. 보시면 요 가운데 평균이 있을 거고 여기에 m 플러스 8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m-8이 있을 건데 딱 봐도 뭐야? 좌우는 대칭이겠죠. 왜? 8만큼 가고 8만큼 간 거니까. 맞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에서 뭐를 뺐다? 이만큼을 뺐다. 그럼 얘가 반대로 넘어오면 어디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치?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뭐 한 거야? 1번 넓이에서 2번 넓이를 뺐더니 0.3664더래. 근데 우리 뭐 알고 있어? 1번과 2번을 더하면 몇이라는 건 알고 있니? 0.5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그럼 둘을 뭐 하면? 더하면 1번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럼 더 해볼게요. 더 해보시면 2 곱하기 1번 넓이는 0.8664가 되고 약분하면 0.4332가 될 것이고 0.4332에 해당하는 게 몇 칸이다? 1.5칸이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편차가 몇이야? 8이잖아. 근데 그 8이 뭐에 해당한다고? 1.5칸에 해당한다고. 정확히는 얘를 뭐로 나누면? 표준 편차로 나누면 1.5가 된다. 요 말인 거잖아. 그럼 넘기고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시그마가 뭔지 모르니까 몇 칸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얘가 1.5칸이구나. 그러니까 8은 1.5 곱하기 시그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계산. 됐나요? 그럼 답은 3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니? 표준화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표준 정규분포표만 있으면 확률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표는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에서 무조건 줘.
너네한테 표준 정기분포표 외우라고 하지 않아. 미친 거야. 표준 정기분포표를 외우라고 미친 거야. 나도 몰라. 그냥 대표적으로 나오는 0.5, 1.0, 1.5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유는 나도 잘 몰라요. 알겠죠? 필요한 상황에서 무조건 줄 거니까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00번 봅시다. 600번. 600번 뭐라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은 저거 가지고 확률 구하여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쭉 읽어봅시다.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A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수는 평균이 67점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럼 그 점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67,4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그랬을 때 65점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겠다. 임의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학생이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 즉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X가 65 이하의 확률을 구하여라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바로 그리는 거야. 이 사람 연속 확률 변수니까 바로 그래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요 가운데 67이 있고 우리는 65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고 싶다. 그럼 몇 칸? 0.5칸. 그럼 0.5칸이니까 요만큼이 뭐다? 0.19라고 나와 있다. 그럼 얘는 뭐일 것이다? 0.31이겠네. 끝이요.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계산도 줄여지고 있겠지만 너네 아마 답지 보시면 표준화 문제는 전부 다 정규분포가 2개씩 그려져 있을 거야. 원래 거 그려놓고 그 다음 그 옆에다가 표준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 그려놓고 항상 정규분포가 2개씩 그려져 있을 거예요.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2개씩 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귀찮잖아. 한 개 그리기도 귀찮아하면서 2개 그리라 그러면 안 그릴 거잖아.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603번은 쉬운 거라서 넘어가고 604번 볼게요. 604번에 1000명이 응시했다. 자격증 시험에 1000명이 응시하였고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55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그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은 55고 표준 편차는 모른다. 그랬을 때 뭐다? 점수가 X가 50 이상 60 이하인 명수니까 N이라고 쓸게요. 그냥 얘가 몇 명이다? 680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죠? 그런데 우린 뭘 알아야 돼 지금? 어차피 확률이잖아. 확률. 그러니까 얘를 확률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로 나누면 돼? 그냥 1000으로 나눠버리시면 되죠. 즉 얘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된다? 얘를 1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0.68이 되더라. 그랬을 때 X가 65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럼 또 그려보자. X축이 있고 정기분포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요 가운데 55가 있다. 근데 우린 뭘 찾았다 지금? 50부터 60까지의 전체 면적이 전체 넓이가 0.68이라는 거 알잖아. 근데 얘네 지금 좌우가 뭐니까? 대칭이니까 절반 딱 자르면 얘 뭐인 거야? 0.34인 거죠. 0.34에 해당하는 Z값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한 칸. 그러면 시그마는 몇? 5겠네. 편차가 5인데 그게 한 칸이니까. 맞나요? 그럼 두 번째. 우리 이제 65보다 크거나 같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몇 칸? 두 칸. 두 칸에 해당하는 확률은 0.48. 그럼 얘는 0.02. 또 이럴 때 흥분하지 말라고. 아, 0.48 이렇게 쓰고 넘어가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예구하는 거니까 0.02예요. 흥분하지 말라고. 항상 학교 선생님들이 흥분하라고 어떻게 돼 있어? 1번에 0.48 적어놓잖아. 보기 1번에 0.48. 2번에
어디야? 명문고였나? 명문고 1학년 시험지에 뭐가 있었냐면, ax 제곱해가지고 쭉 뭐라 적힌 거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어서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거든? a 값의 최대값을? a 값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 그래서, 최대값인가, 최대값. 무슨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쭉 뭐라 풀었더니,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최대값 뭐야? 정수 A의 최대값 뭐야? 0 해서 다 틀린 거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0이면 2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하필 1번 보기가 0이야. 죄다 1번을 찍은 거야. 진짜 죄다 1번을 찍는 거야. 그러고 나머지 다 맞추고 1번, 이 문제만, 이게 이제 12번 문제인데, 나머지 다 맞추고 12번만 틀린 애가 40명이래. 진짜로. 그러니까 뭐야? 그것보다, 얘를 틀린 애가 그것보다 훨씬 많다는 소리겠지. 당연히. 일단은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맞춘 애가 40명인 거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췄다라는 건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잖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1보다 작아! 그럼 최대값 0!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우리 반에 어떤 애는 위에다가 A는 0이 아니다라고 적어놓고 0 찍고 넘어왔어. 진짜. 내가 맨날 강조했던 거거든. 이렇게 생겼으면 2차여야 되니까 A는 0이 아니다. 실수할 것 같으면 적어라. 말을 너무 잘 들어. 적고 보질 않는 거야. 적기까지만 하고. 0 찍고. 그래서 왜 틀렸어요? 막 물어보고. 야, 문제 위에 0이 아니다라고 적었다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막 말하는데. 그래가지고 12번 틀린 애까지가 1등급이래. 근데 2등급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무튼 그런 거니까. 얘들아, 마지막 답 쓸 때 흥분하지 마.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알겠죠? 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고등학교에서 1,400명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65kg고 표준 편차가 7이래요. 그랬을 때 정기분포표에서 54.5 이상 68.5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일단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확률을 구하고 나서 학생 수 어떻게 구해? 확률이 뭐야? 얘를 기준으로 보면 확률이 뭐가 돼? 전체 학생 중에 그 특정 학생들이 되는 거지. 이게 확률이지. 그럼 우리는 특정 그 학생들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학생 수를 구해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야? 확률에다가 1,400을 곱해라. 전체를 곱해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서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확률 구할 수 있죠? 우리 여태까지 계속 했던 거니까. 그럼 그 확률 구해놓고 뭐만 곱하면 답이다? 1,400만 곱하면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 한 번씩들 해보세요. 이런 거 넘어갑니다.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608번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13번. 이형 13번에 최저 점수 구하기 또는 합격 커트라인 구하는 거. 합격 커트라인 구하는 거 똑같이 말해요. 최저 점수를 구하여라. 합격 커트라인을 구하여라. 이런 거. 문제 읽어보시면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에 6,000명이 응시했다. 점수가 평균 310점이고 표준 편차가 50점인 정기분포를 따를 때 여기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 뭔 소리야? 합격자들 중에 꼴등. 마지막 그 커트라인. 그럼 뭐야? 내가 만약에 최저 점수를 예를 들어서 50점이라고 했어. 그럼 그 말은 50점 이상인 애가 몇 명? 문제에서 50점 이상인 애가 몇 명이다? 900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6,000명이 응시했어. 그 중에 합격자는 900명이야. 근데 그 900명 중에 꼴등 찾으래. 그 말은 뭐야? 그 꼴등의 점수를 기준으로 걔 이상인 애는 몇 명일 것이다? 900명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기분포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전기분포가 이렇게 있고 평균이 310점이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맞죠?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몇 명? 900명. 그럼 그때의 확률은 6000분의 900. 이해가? 괜찮아? 얘 이상인 애가 900명. 근데 우린 지금 확률이잖아. 확률 분포표니까. 전기분포니까 확률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전체로 나누면 된다. 그럼 약분해보시면 지워질 거고. 계산하면 6000명 맞아? 900명 맞고? 계산이 왜 이래? 20분의 3이니까 5 곱하면 15, 얘는 0.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몇? 0.35? 0.35에 해당하는 Z값? 1.04.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겠구나? 1.04 칸이구나. 그럼 얘를 뭐 그냥 X라고 하면 X에서 310을 빼서 뭐 하면? 시그마로 나누면 얘가 뭐겠구나? 1.04겠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4 칸이니까 편차는 1.04 시그마구나. 편차가. 맞죠? 반대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편차가 표준 편차가 50이니까 얘가 50이니까 50 집어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괜찮니?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어차피 우리는 정규분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은 확률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방금 앞에서 봤던 문제는 확률을 가지고 개체수를 구하는 거고 지금은 개체수를 줄 테니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순서만 바뀐 거예요. 순서만.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어차피 전체를 다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 특정 인원수를 전체로 나누면 확률이 된다. 반대로 확률에다가 전체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 학생 수가 된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X는 비합격자의 최고 점수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어차피 반대 상황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근데 그런 표현은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은 없긴 해. 그런 표현을 본 적은 없어. 아무튼 봅시다. 613번. A반, B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더니 A반의 평균 예고, 표준 편차 예고, B고 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A반에서 180 이상인 학생이 2배다. 다시 B반에서 키가 A cm 이상인 학생 수가 A반에서 180 이상인 학생 수의 2배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된다?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그 학생 수를 구해봤더니 몇 배가 되더라? 2배가 되더라? 학생 수가 2배라는 건 전체 학생 수가 같으니까 학생 수가 2배라는 것 곧 뭐가 2배라는 거야? 확률이 2배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맞나요? 설마. 그래, 앉아라. 그러면 A에 대한 정규분포 이렇게 있는 거고 B에 대한 정규분포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죠?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럼 그랬을 때 A는 평균이 165.9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평균이 169.8인 거고 그랬을 때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근데 A반을 기준으로 180 이상인 애들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몇이야? 여기서 여기 빼면 24.1. 그걸 뭐로 나눠라? 10으로 나누면 되지. 14.1. 그걸 10으로 나누면 1.41이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1 칸이겠구나. 그럼 그때 확률은 뭐니까? 얘가 0.42니까 얘는 몇이겠구나? 0.08이겠구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건데 A 이상인 학생 수가 몇 명? 2배. 그럼 얘의 확률은 몇? 0.16이겠구나. 따라왔어? 괜찮니? 그럼 0.16에 해당하는 변수가 없네? 이러면 안 된다고. 항상 뭘 봐야 된다고? 평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그럼 얘가 0.16이면 뭐니까? 얘는 0.3? 4니까 0.34에 해당하는 Z값은 몇이다? 1이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다? 몇 칸이다? 한 칸이다. 그 표준 편차 5니까 얘는 몇이겠구나? 174.8이겠구나. 한 칸이니까. 됐나요? 왜? 됐나요? 이해가? 전체 학생 수가 같기 때문에 인원이 2배라는 건 확률도 2배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0.08이니까 얘는 0.16, 그 다음에 0.34 이렇게 나와서 한 칸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 14번도 뭐 똑같은 거긴 한데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얘 보시면 614번 보시면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을 조사했다. 평균 표준 편차와 6원의 성적 다음과 같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해라. 그 말은 뭐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찾으라는 거야. 맞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잘 본 거니까. 그러면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5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한 칸. 맞죠? 또 평균이 72고 얘가 18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 20이니까 몇 칸? 18분의 20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여기가 74고 여기가 1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 16분의 14 맞나요? 그럼 누가 제일 잘 본 거고? 수학, 그 다음 국어, 그 다음 영어 이렇게 되겠죠? 별거 아니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15번, 16번만 하면 진도는 끝나니까 좀만 힘냅시다. 우리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617번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x가 135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하면 몇이냐? 일단은 이항분포가 나와 있고 그 이항분포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있다?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 만약에 내가 쟤를 직접 구하려면 135부터 192까지를 다 계산해야 된다고. 불가능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x는 다시 이항분포 b를 따르고 횟수는 192번이고 확률은 4분의 3인데 그거를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정규분포는 평균 콤마 시그마의 제곱이었잖아. 맞죠? 평균 어떻게 구한다? 둘의 곱. 둘을 곱하면 몇이야? 144.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또는 분사는 NPQ잖아. 얘가 NP 여기다 Q만 곱하면 되잖아. 4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몇? 36. 그러니까 6의 제곱.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했나요? 했니? 그래놓고 뭘 구한다? 얘를 가지고 135 이상을 구해라. 뭔가요? 알죠?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가 144면 여기에 135가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편차가 9니까 몇 칸이다? 그치 1.5칸.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뭐다?
433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래 놓고 답이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얘도 더해 주셔야겠죠? 0.5를 더해서 0.933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실제로 작년에 아직도 기억나. 그 친구 잘 살고 있으려나? 운상고였는데. 운상고 너네 선배였는데. 내가 참 걔한테 화도 많이 내고 뭐라고도 많이 했는데 잘 살고 있나? 모르겠는데 무튼 이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보기가 이상해요.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분명히 답은 0.433이어야 되는데 0.9332밖에 없대. 오타래. 실제로. 그러지 마. 알겠지? 아무튼 넘어가셔서 620번 정규분포표를 보고 얘를 한번 구해보래요. 얘는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들을 다 더해놓은 거네. 맞죠?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들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몇 번? 총 450번 반복한 거고요. 그 중에 450번부터 몇 번까지를 다 더한 거야? 330번까지를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줄여서 쓰면 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횟수는 총 450번의 확률은 3분의 2라는 애가 쭉 나와 있는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걸 가지고 뭘 구해보래? 우리 지금 뭘 더했어? x가 몇일 때부터 330일 때부터 450일 때까지를 다 더했다라는 소린 거야. 이 말 뜻이 얘가 된다고. 이해됐니? 330부터 450까지를 다 더한 거니까. 그럼 뭘 하면 된다고?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시면 둘의 곱은 300, NPQ는 100, 그러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럼 그거 가지고 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근데 생각해봐. 몇 칸이야? 몇 칸이야? 15칸이야. 또 갖고 오는 거야. 15가 없는데요. 얘는 뭐야? 끝까지 갔다는 거죠.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해가 뭔 소린지? 330부터 450까지는 330보다 큰 거 다 더해라 이 말인 거니까. 끝까지 가는 거니까 450. 15칸 없는데요. 이러지 마라 또. 알겠지? 그럼 뭐야? 그냥 330 이상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아니구나. 16, 17번이 있구나. 한 번 더 했네요. 624번. 이거 내가 바로 저번 시간에 목이 터져라. 지금도 이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긴 한데 내가 왜 이번 주 내내 수업하면서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확통 수업이 있었더라고. 이상하게 여기 5호, 5층 5호에서 수업을 하면 목이 아파. 소음이 너무 잘 들려, 밖에 소음이. 그리고 자꾸 소음이 들릴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너네가 졸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5층 5호에서 할 때 목이 아프더라고. 아무튼 보시면 624번에 내가 저번 시간에 너무 강조했었던 거 쭉 읽어보시면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1이고 2점을 얻을 확률은 5분의 4인 게임이 있다.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에 점수가 73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뭐라 그랬어?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점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독립시행의 결과물은 뭐여야만 하고? 횟수여야만 하고 얘를 기준으로 10점을 얻었다를 기준으로 보면 10점을 몇 번 얻었는지가 확률 변수 x가 돼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거죠. 맞죠? 기억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얘를 총 1600번 반복하겠다. 그 중에 10점을 얻었을 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2점을 잃었을 때는 뭐가 될 거고 1600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그럼 그때의 점수는 뭐가 되는 거다? 10x 마이너스 3200 플러스 2x 그러니까 12x 마이너스 3200이 된다. 얘가 점수가 된다. 따라오셨나요? 근데 그게 몇 점 이상? 736점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넘겨서 계산하시면 3936인 거고 12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 확률 변수 x는 일단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몇 번이고 1600번이고 확률은 몇이다? 5분의 1이다. 그러면 얘는 정기분포를 따를 것이고 둘의 곱은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256 그러니까 16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기분포를 그려보시면 320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것 328 이상 그럼 몇 칸? 0.5칸 그러니까 119 0.1915 그럼 얘는 0.3085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독립시행의 결과물이 횟수 또는 개수가 돼야만 한다라는 건 독립시행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항분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정기분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셋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17번은 617번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C단계로 넘어갈게요. 오늘 뭐 시간상 C단계를 어차피 다 풀진 못할 거고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든 아니면 이제 다음 시간에 통계적 추정은 어차피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하고 다시 돌아오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다음 보시면 627번 장난감의 10%가 불량품이래요. 그랬을 때 n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가 절대값 x-10분의 n이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확률이 0.8664 이상이 되도록 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절대값 푸는 거 알잖아. 얘는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x는 10분의 n 플러스 2분의 15보다 작거나 같고 10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664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 텐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일단 얘가 뭔가를 보기 전에 일단 내가 맨날 하던 게 뭐야 하던 건 하라고 얘를 갖고 일단 보는 거야. 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총 n개를 생산을 할 거야. 그런데 불량품이 10%래. 그때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래요. 그럼 그 확률 변수 x는 독립시행이잖아. 하나 만들 때마다 10%의 확률로 불량품이다 아니다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걸 몇 번 반복하는 거야? n번 반복하는 거야. n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는 독립시행이니까 뭘 따를 거고 이항분포 b를 따를 거고 횟수는 총 n번, 확률은 10분의 1이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물어보고 있다고 지금?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다고. 얘가 어떤 범위의 형태다라는 건 이미 알잖아. 맞니? 범위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정기분포로 바꿔주면 10분의 n, 100분의 100분의 9 n 이렇게 되겠죠? 맞니? 아니면 바꿨으면 얘는 10분의 3루트 n에 제곱 뭐 이렇게 쓰겠지. 표준 편차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갑자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얘를 보고 얘를 봐봐. 뭐가 보여야 돼? 얘가 평균이라는 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쟤는 그냥 뭐야? 편차야, 편차. 정확히는 편차의 절대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쟤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걔가 2분의 15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건데? 편차를 뭐로 나누면?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왼쪽 값은 뭐가 될 거고? 얘들아,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뭐라고? Z라고. 절대값 Z로 바뀔 거고요. 맞잖아. 절대값 Z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약분돼서 5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분의 2도 약분되네. 이렇게 약분되면 5네요. 그러면 25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 확률이 뭐다? 0.8664 이상이다. 근데 Z값은 어차피 0을 기준으로 대칭인 애들 아니야? 그럼 절대값을 그냥 내가 이렇게 풀어버리고 내가 여기다가 0을 쓰면 확률이 몇으로 줄어? 반으로 줄겠죠?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뭘 찾으면 돼? 이 확률이 뭐 이상이 되도록 하는 0.4332가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하여라. 근데 0.4332는 뭐니까? 1.5니까 얘가 즉 루트 n분의 25가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1.5보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절대값 x-m인데 그 m 자리에 너네가 잘 모르게 다른 숫자를 집어넣은 이런 형태의 표현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 통계적 추정에서 또 나옵니다. 통계적 추정에서 또 나올 표현이니까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숫자를 그냥 막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집어넣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시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얘가 풀어야 될 게 많기는 한데 지금 시간상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기출문제라고 돼 있는 것들만 쭉 한번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일단 그래서 넘어가셔서 636번 그 다음에 637번 636번 637번 이랑 한 문제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그렇게 두 문제 풀고 일단 오늘 마무리합시다. 636번, 637번. 아, 634번도 기출문제구나. 634번도 푸세요. 이렇게 세 문제 풀고 끝냅시다. 634번, 636번, 637번.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봤네.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빠르게 보고 마무리합시다. 634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전기분포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가운데 평균이 m이니까 여기 m 이렇게 있을 건데 3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맞지? 왜? 3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3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지금 3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3밖에 안 되니까 3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0.3이다. 그러니까 여긴 몇이다? 0.2다. 마찬가지로 쭉 가서 80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근데 3부터 80까지의 확률이 0.3이래. 그럼 얘는 몇인 거야? 0.1인 거죠? 무슨 이해가? 그러면 0.2에 해당하는 z값이 0.51에.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시켰을 때 뭐가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0.52가 된다는 소리야,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맞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시켰을 때 마이너스 0.52가 된다는 거고, 그 표준화시켰을 때 뭐다? 3에서 m을 빼서 시그마로 나눠라. 됐어? 항상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편차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80을 표준화시켰을 때 뭐가 돼? 0.1의 확률에 해당하는 게 0.25잖아.
맞죠? 얘는 표준화 시켰을 때 뭐가 되고 0.25가 되고 그거는 시그마 분의 80-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둘을 연립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나요? 괜찮아? 이렇게 계산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636번에 뭐라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뭐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출근하는데 평균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이 걸린대요. 그러면 73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시면 요 가운데 평균이 66.4일 거고 여기에 73이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몇이야? 편차가 7.6? 맞나요? 7.6 맞나요? 맞죠? 근데 그 7.6을 뭐로 나눠? 7.5인가? 7.6 맞아? 6.6이야? 6.6을 뭐로 나눠? 표준 편차인 15로 나누는 거야. 맞죠? 그럼 150분의 66이 될 거고. 그러면 계산이 왜 이래? 6으로 나누면 11? 6으로 나누면 6, 2, 12, 6, 5, 30. 그럼 100분의 44? 그럼 4.4 되니, 0.44 되니 0.44? 그럼 0.44에 해당하는 확률이 뭐다? 0.17이다. 그러니까 얘는 0.17이다. 그럼 얘는 0.33이고 얘는 0.5다. 이렇게 되겠죠? 그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x가 73 이상일 확률은 0.33인 거고 x가 73 이하일 확률은 둘을 더하면 0.67인 거죠. 맞니? 괜찮아? 그런데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이 중에서 몇 프로는 40%는 즉 여기다 뭘 곱해? 10분의 4를 곱하겠죠. 40%니까. 마찬가지로 73분 이하인 직원들 중에서 몇 프로는 20%는 지하철을 이용했대. 그럼 얘와 얘 더하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 나오겠죠. 됐나요? No.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마지막 637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지? 그래서 쓰러지면 119 불러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 뒤꿈치가 아프냐? 아무튼 봅시다. A 과목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그려보자. A가 이렇게 있고 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가 이렇게 있고 얘는 평균이 M 플러스 3이래요. 표준 편차는 둘 다 시그마로 동일하네요. 그랬을 때 A 과목이 80점 이상일 확률이 9%. 9%라는 건 몇? 0.09. 그럼 얘는 몇? 0.41이겠죠? 맞나요? 그럼 0.41에 해당하는 애가 1.34네. 아, 80을 표준화시켰더니 1.34가 되고 그건 어떻게 구한다? 80-m을 시그마로 나눠라. 둘 다 뭔지 모르니까 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몇 칸인지 뭐 이런 게 모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B 과목 점수에서 80점 이상. 80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고 80점 이상일 확률이 뭐더라? 0.15더라. 그러면 얘는 뭐일 것이다? 0.35에 해당하는 Z값은 1.04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얘를 표준화시켰더니 1.04가 되고 표준화는 80에서 평균을 빼서 시그마로 나눴다라는 소리다.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3이니까 평균이. 그럼 뭐 하면 돼 또? 얘와 얘 연립하시면 M이랑 시그마 나오게 되겠죠. 쉽지? 이게 평가원 기출이야. 수능 기출이고 뭐 교육청 기출이고 쉽잖아. 그래서 내가 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혹시나 이제 확통 수능을 보실 분들은
통계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통계에서 틀릴 거면 확통 보지 마. 알겠어? 4점 거저 주는 거잖아. 이런 거 4점짜리 문제인데 다. 아무튼, 그리고 하나 물어봐야 돼. 지금 어제 원장님이 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너네 중에 혹시 확통 수능을 볼 건데, 확통 수능으로 점수를 따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확통으로 맞출 거야. 아니면, 내가 정시를 볼 건데, 그거를 확통으로 볼 거야. 있니? 없어? 없어? 아니면은 그냥 아직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없어? 아니, 확통 정시반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희망하는 애들이 없으면 그냥 안 하고. 무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질문을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 번 더 할 거야. 그때까지 고민은 끝내 놓으세요. 알겠죠? 9월 모의고사까지 고민을 끌고 가면 안 돼. 말이 안 돼요. 구모 보고, 나 이제 확통 수능 봐야겠다. 2달 공부해서 볼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육모 보고, 육모 끝나고, 기말고사 전에 내가 물어볼 거야. 왜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물어보면 너네 학원 안 올 거잖아. 기말고사 끝나고 오는 애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첫 번째는 이제 상담하려고. 상담 요청하면 상담을 해줄 거니까 상담하려고 오는 애 아니면 정시 수업 들으러 오는 애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고3은 안 올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그리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그 사이 언저리에 물어볼 거예요. 인원조사를 다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혹시나 이제 확통수능을 볼 애들이 없으면 그냥 정시반이 안 열릴 거고 그 대신에 이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마 정시반은 열릴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